네, 정치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달간 침묵을 이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둔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어제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했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대선 단일화 뒷이야기를 다룬 책 비망록의 발간을 두고 대책점에선 안철수 측, 문재인 후보 측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서구 또 김만음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라고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드디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야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라는 것은 또 한번 이제 그동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점에 맞는 얘기냐 또 적절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았냐 이런 것인데요. 몇 가지 배경 속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뭔가 대통령이 어느 쪽 내용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응대, 최근 상황에 대한 반응, 또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됐고,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야겠지만은 댓글 관련 여러 가지 그 기소 또 의혹 사항들이 지금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확산됐고,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 변경 늘어졌고요. 그래서 사안이 좀 확대되는 느낌이 있는데다가 지난번 또 총리가 이제 대신해서 담화문 발표했지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아는 만큼 못하다. 이런 가운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수석 비서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서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 대통령이나 여권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뭐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댓글 5만 5천 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검찰이 어떤 좀 무리하게 또 갖다 붙인 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재판에서 과연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결론도 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야권에서 계속 어떤 정치 공세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물고 들어오고 자꾸 답변을 요구하고 하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나, 대통령이 그러면 한마디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요구 내지는 어떤 궁금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라는 그 측면, 응한 측면 하나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 좀 중단해라라는 그 이야기 하나, 그 요구안 자체가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건 물론 미래형으로 썼지만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단체라든지 뭐 전공로, 뭐 전교조 뭐 이런 등등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공무원들도 모두 지방선거에서는 절대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대선에도 그럴 소지가 있었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비균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개인적으로 의혹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셨고요.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반드시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사법부의 판단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하고 약간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만음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는 재발 방지책을 얘기를 했고요. 조금 명확하게 지금 파헤치라는 그런 정도, 좀 강도가 좀 강화된 그런 느낌 정도에다가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서 진실을 벗어난 정치적인 공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나 저는 그건 안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사법기관이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도 뭐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야권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게 있었죠. 있는데 그게 이제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좀 끌어다가 쓰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여야 모두 공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컨대 이번에 공소장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거나 윤상현 수석 같은 경우 이게 취소가 될 거라는 등 미리 얘기하고 있고 또 55,689건 관련해가지고 내용 분석해가지고 검찰 상대측 변호인처럼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양쪽 다 여야 모두 지금 만약에 지켜본다면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뭔가 그 입장 표명이 요구된 배경 속의 하나는 새누리당의 태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헤치는 쪽으로 나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가능할 것인데 새누리당은 야당이 모든 문제 나오면 모든 것을 막고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성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심에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그런 꼴이 아니었나라고 봐주고 그 점에서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너무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을 동시에 여당도 같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소호 평론가께서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은 없었다. 이 표현은 계속 같은 표현이었는데 근데 그동안 좀 덕본 게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뀐 게 없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이미 3자 회담 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던 겁니다. 3자 회담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 후에 그게 상응해서 조치한다라는 이야기 이미 했고요. 그다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치자. 그거는 재발 방지책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여권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국정원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에 그거는 이미 이전 정권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의 국정원 다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함께 고치자. 이미 다 이야기한 건데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 지나친 정치 공세의 측면이라든지 공무원 그럼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걸 좀 더 붙인 것이죠. 왜냐하면 야권이 지나치게 이것만 가지고 국정에 모두 인양 자꾸 정치 공세로만 나오니까 좀 단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어제 박정희 발언에 대해서 역시 예상대로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재판기관에 맡기고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새누리당과 함께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연이은 찍어내기와 감찰로 수사팀의 손발을 묶고 엄정한 수사를 말해본들 누가 믿을 것이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한들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재발 방지가 기껏 국정원 셀프 개혁이라면 오늘 말씀은 진정성 없는 책임 회피용일 뿐입니다. 네, 뭐 들으신 대로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진솔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권에서는 이거 책임 회피용 아니냐. 사과의 표현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당의 생각대로 앞으로 여야가 민생 현안 처리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새누리당은 청와대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이견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현주 대변인이 얘기한 그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자라는 얘기를 여야가 모두 공히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것인데 야당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몇 번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에 기소 과정에서 어느 법을 적용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외압 논란인데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졌고 예. 최동 총장 또 중도 사퇴하는 과정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 과정과 이제 그 팀을 바꾸는 과정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보다는 그런 그 수사 주체에 대한 권력의 문제를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권력의 주체에 대한 뭔가 내부의 파동 이런 것을 야당이 지적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야당 아니면 언론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향후 민생의 문제 저는 뭐 그 점 동의합니다. 예. 과연 정부가 나서서 또 정치권이 나서서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민생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은 좀 많이 막아줬으면 이런 가능하죠. 예, 예. 그 차원에서는 이른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냥 민생으로 가자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쟁거리가 돼 있는 부분을 풀어버려야겠죠. 네. 만약에 과거의 독재시대 같으면은 정쟁거리가 돼 있는 부분을 전부 눌러버리면 되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걸 풀하고 대기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쪽으로 가야겠고요. 또 하나 저는 그 이번 양쪽에 여야 정당의 초기의 진행 과정은 상당히 문제를 푸는 쪽으로 협상은 가능하기도 했다. 예,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강경 모드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강경 분위기로 이끌어갔죠. 심지어는 여당의 대표인 황우여 대표 같은 게 상당히 엉근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나중에는 여당 내부에서 그냥 엉근하게 가다 보면 입지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독버섯, 독사과 이런 용어도까지 같이 쓰게 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김한길 체제가 상당히 원내를 중심으로 가는 쪽으로 끌어갔지만 강경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당내 또 당 주변의 인터넷 세력 등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경 분위기가 가니까 이른바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전면에 서게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강경 모드로 갔다. 결국은 그래서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이 정쟁 부분도 역시 여권의 좀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권,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야당과 같이 해서 같이 좀 중도 세력, 중간 세력 협상의 분위기를 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강경적으로 상승작용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 틀은 역시 권력을 알겠습니다. 가진 쪽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시작은요. 이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서 좀 더 정쟁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시거든요. 첫째는 이게 뭐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 민주당 특히 친노 세력이 정쟁을 그만둘 의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 예. 다른 정치적인 지금 의도 내지는 정치적인 회생 노력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 여기서 현 정부를 협조하고 현 정부의 민생 정책 같이 논의하고 가서는 민주당 내지는 친노 세력이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예. 이미 두 차례 대선 패배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상당히 친노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걸 네. 살리는 길은 정쟁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쟁 부분을 왜 여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여권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 특히 친노한테 있다. 여권이 아무리 그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를 계속 물고 들어올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정쟁 부분 파헤치고 왜 여권도 댓글 사건을 같이 파헤치는데 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예. 그건 좀 해주면 되고 5만 5천 건 나왔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국가 전체의 사안이냐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안으로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이 부분을 가령 확대 해석하면 5만 5천 건 나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 분석도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중에 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 공무원 단체들,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러면은 자기가 일과 시간 내지 일과 시간 아닐 때도 정치에 어떤 관한 의견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일과 중에도 했던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일과 중에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안 되지만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댓글이라는 건 일종의 대화인데 과연 안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확대되면 그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 야당은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안 했겠느냐?
선거법 위반한 게 안 했겠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대북 심리전 활동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부분인데 이 모두를 갖다가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해서 몰고 가고 네, 있거든요. 이성호 평론가께서는 이제 야권의 책임이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야권의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정쟁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 손바닥 확실히 소리 나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만의 주장이 결코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잠깐만 추가할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하시죠. 예. 특별한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얘기가 뭐 전 특정한 세력을 친노라고 뭐 규정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예. 친노가 있는 한 무슨 정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단정적인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국민들이 진리를 벗어난 그런 주장을 그렇게 함부로 받아들일 그런 국민들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예. 설득력 없는 얘기라면은 친노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나올 수 있느냐? 전국이 강경 분위기로 몰아가는 쪽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도 입지가 서를 것이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에서는 권력을 주도하는 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충분한 이제 입장을 들었고요. 비망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은 그제 책이 나온 건데요. 홍영표 의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제 상황실장을 지냈는데요. 그 발간한 책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망록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 후 공동신당 창당을 추진하자라고 안 후보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당권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비망록에 실려 있고요. 단일화 실패 후에 미래의 대통령은 안철수다라는 언급을 해달라라고 안 의원 측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망록의 내용이었고요. 반면 안철수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된 적 없어. 금태섭 변호사인데요. 출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남 탓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이 양쪽에서 지금 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어떻게 분열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그 논란거리가 생긴 겁니다. 네. 이 논란거리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조직이든 정당이든 간에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등장했나 시점을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지고요. 예.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두고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디alo그를 가지고 현재 그 정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자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예. 서로가 은퇴한 세력이 아니고 현재 활동하는 정치 세력인데 예. 넓은 의미의 야권의 범죄에서 활동하는 세력인데 이 내부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몇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소개가 안 된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단일화 과정에서 마지막에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했던 그 경위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앞에 부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봅니다. 예컨대 당신은 후보하니까 앞으로 신당 창당은 안철수 진영이 주도하라고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유력 후보가 등장했는데 한쪽이 이번에 후보가 됐다면은 차기는 당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죠. 그 자체가 저는 큰 논란거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일화 과정에서 결렬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이 좀 무리하게 뭘 주장했는가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의원 측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것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두 유력한 후보가 협상을 했고 안철수 당시 후보는 신당 또 새로운 정당 기존 정당의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정당을 새로운 정당 당시 새정치 공동선언도 했죠.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로 가는 쪽이니까 그건 또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안철수 의원 측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에 신당 창당도 지금 뭐 한다고 하고요. 또 차기 대선도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얘기 좀 하시고 그다음 제가 이어서 하죠. 이번이 크게 두 가지 지금 이제 내용의 측면을 지금 김만은 평론가 이야기하셨는데 또 하나는 시점에 시점에 대해서 시점의 하신 시사점이 말씀이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 직후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아까 친노 세력의 어떤 정치적 회생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민주당의 일련의 정치 공세의 맥락을 지난 9개월 동안 쭉 들여다보면
우선 친노의 회생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의원의 세력과 친노 세력 간의 대결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노가 자칫하면 소멸될 수가 있다. 안철수로 대변되는 새로운 어떤 야권의 재편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친노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항 내지는 몸부림입니다. 왜 재보선 직후에 이걸 공개를 했느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보선 요번에 패배할 게 누구나 봐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차이로 패배했죠. 대단한 충격이죠. 당장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노선,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아주 강하게 올 상황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민주당 안에 또 친노 세력입니다. 친노 세력의 주도로 김한길 대표가 얹혀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을 안철수한테로 넘기는 겁니다. 바로 직후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왜 그 직후에 발표를 했느냐? 이거 이런 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직후에 발표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어떤 그동안에 처했던 공공한 처지를 자꾸 보면 민주당은 뭐 댓글 때문에 졌다, 뭐 때문에 졌다,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라든지 자신의 역량, 국민들한테 이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만하겠구나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제공하는 게 없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 공세를 통한 존재감 확인, 그걸 통한 정치적 회생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 측면에서도 아까 김만웅 소장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 개인적인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우위에 있는데 양보를 하는 입장이면 다음은 나다라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문건 작성된 적 없다, 문건이 작성된 적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적어도 구두로는 비슷한 취지로 오갔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거 오갈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상당히 그 친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자칫하면 제가 또 친노를 옹호하는 꼴에 대해서 맞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싫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게 왜 이걸 발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내부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은 무슨 재보선 패배 시점을 택해서 했다 이 정도까지 일자를 맞춰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게 뭐 길게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당장에는 파장이 있고 이른바 방금 얘기하시는 친노를 중심으로 하는 결집력을 갖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할 겁니다. 몇 번의 단계가 있었죠. 지난번에 그 대화로 아예 까보자라고 문재인 의원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수혜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까지 나왔는데 그게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는 그렇게 도움되는 행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전체적인 민주당의 체계적인 행보에 좀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쪽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과의 맞대가는 쪽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좀 정리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공방은 크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요. 네, 이석호 평론가 또 김만은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